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서안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세 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 또 육아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또 최근에는 칼럼니스트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사교육하지 않고 강요된 학습에 찌들리지 않으면서 신나고 즐겁게 충분히 영민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짝 쑥스러운데요. 천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엄마가 영재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알고 보면 파헤쳐보면 정말 평범하고 별거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평범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잠재력을 그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정말 평범한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아이들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이 책 나오지라는 아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 동네가 사실 부촌도 아니고 그리고 사교육이 굉장히 뜨거운 동네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 학교 3명 다 보내서 들어보니까 학원을 안 다닌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학원을 안 다니면서 학원을 다 다니는데 얼마만큼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물어보셔요. 그 집에는 애들이 이제 약간 똘똘하고 시험도 잘 치고 하니까 무슨 학원 다니냐, 무슨 학지 하냐, 무슨 문제집을 푸느냐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해줘요. 안 하니까. 근데 그걸 모르시고 계속 여쭤보다가 이제 화가 나시나 봐요. 안 가르쳐 주려고 저러나 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노는 가운데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발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셔서 학원에 맡기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짧게 이야기한 것처럼 전 너무나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정말 좀 남다르게 돋보이게 뛰어난 그런 아이들로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육아서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육아서를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읽고 적용하고 시행착오 거치고 아까 물감놀이 이런 것처럼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럼 왜 안 될까 고민한 다음에 다시 읽고 다시 적용하고 시행착오 거치고 그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책이 한 1000권이 넘어요. 그렇게 열심히 왜 우아한 백조가 아름답게 떠있지만 물밑에서는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실패한 것만 묶어도 책 2-3권은 나올 만큼 정말 열심히 키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어서 잠시 멍 때리고 있고 넋을 놓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단기간에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사업 일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냐라는 각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살다 보면 긴 인생 중에서 한두 번은 이런 힘든 시련을 겪을 텐데 그때 엄마가 넋을 놓고 정신을 잃고 모든 걸 다 팽개쳐서 누워있는 모습은 절대 아이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면 그러니까 우리 많은 명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내고 즐기는 거, 누리는 거다라는 말을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책에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가 그걸 본 거예요. 책이 나오기 전에.
그러더니 눈물을 핑 돌면서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우리 너무 즐겁게 재밌게 지내서 그냥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엄마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사실 제가 그렇게 했던 각오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도 살면서 나중에 한 번쯤은 시련을 겪을 텐데 거기에 빠져있지 않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즐겁고 신나게 재밌게 지내면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건데 빨리 막내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가면 그 복숭아는 굉장히 상처 입기 쉬운 과일이어서 이렇게 포장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산책 갔다가 시장에서 복숭아를 사 먹고 그 복숭아 포장지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랑 다 먹고 나서 얘들아 이 복숭아 포장지 무슨 모양이 닮았어? 무엇이 떠올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주로 폐품을 사용해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놀이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폐품이라는 게 한 가지 사용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버려지면서 그걸 새롭게 보는 시각을 연습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복숭아 포장지를 보면서 너무 어리니까 아이들이 뭐가 생각나지? 잠시 고민할 때 제가 이렇게 복숭아 포장지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엄마는 햇님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으면서 자기들도 막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뭐가 생각나지? 그러면서 아까 보여줬던 엄마 나는 십가배를 그 복숭아 포장지에 막 넣더니 엄마 나는 잡곡밥이 가득한 밥그릇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색종이 빨간 색종이를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사람 형태의 노란 걸 이렇게 끼운 다음에 그 복숭아 포장지 안에 넣어서 엄마 나는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심청이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폐품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일상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유아들은 세상의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궁금하고 모든 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저절로 생기는 그걸 놓치지 않고 일상을 배움의 장소, 배움의 기회로 제공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식탁에 고등어 반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등어야.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어. 이건 달걀이야. 닭이 낳은 알을 요리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이건 감자인데 밭에서 땅속에 심어져 있던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감자고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귤을 까먹으면서 그 겉에 까고 나면 귤이 조각조각 나뉘잖아요. 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하면서 숫자 세기를 하고 그리고 바깥에 산책을 하면서도 그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서 그 번호판 숫자를 읽어주고 그리고 간판을 보면서 한글도 떼고 그렇게 일상에서 아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놀이와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소개한 놀이 중에 하나는 요리였어요. 요리 활동을 보면 굉장히 많은 학습적인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요리 재료, 그리고 원산지, 가격, 색깔, 재료의 종류, 그런 크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인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수학적인 자극도 되고 언어적인 자극도 되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요리는 몇 시 몇 분까지 완성될 거야. 지금 시계를 보자 하면서 시계 가르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이 그램은 몇 그램을 넣고 이 재료를 또 몇 그램 넣고 하면서 저울을 직접 재어보게 하면서 또 수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고 요리가 되어가면서 예를 들면 꽃게를 사면 회색이거든요. 근데 열에 가열하면 빨갛게 변해요. 그게 화학적인 변화인데 이런 것도 설명해주면서 신기하지 않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와 신기하다. 요리 속에 과학이 숨어있네? 그냥 이 정도로만 지나가도 애들은 오 신기하고 과학이란 말에 귀가 뜨이고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우면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많이 알아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면 그 속에서 아이는 머리가 시냅스가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도 거쳤던 시행착오인데 절대 놀이의 완성물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아이를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놀이 역시 놀이는 자유롭고
놀이하면 떠오르는 게 자유롭고 즐겁고 재미있는 건데 놀이 속에서조차 이 순서를 지켜야 되고 이거 다음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이에게 스트레스거든요. 절대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학습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놀이를 빙자한 스트레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재료는 준비해 주실지언정 아이 따라가고 아이를 믿고 완성물을 기대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10살 정도까지 우리 뇌의 90%가 성장을 한대요. 저는 그 영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를 이렇게 다양한 놀이와 경험과 독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일종의 아이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담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금방금방 잘 담기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자랐기 때문에 학습이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말하는 심리학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를 아이가 어떤 상황에 받거나 학대를 받으면 온 신경을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대요. 그래서 다른 정보들, 다른 재밌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엄마로서는 지금처럼 저희 아이들이 예쁘고 바르게 자라줬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모두 무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또 개인적인 소망들은 좀 많지만 개인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